요즘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인서울 들어가는 거 더 쉬워진 거 아니야. 예전에는 수능을 90만 명이 보고 그랬다고. 뭔 개소리야. 요즘은 수시 비중도 80%로 늘어났고 재수생도 늘어나서 수능으로 인서울 가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서울 들어가는 게 쉬워진 건지 어려워진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 후반부에는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 456 스튜디오 1. 요즘 인서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 4년제를 가는 게 쉬운지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어디까지를 인서울로 보느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인정하는 스카이부터 건동원까지 주요 대학 15개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상위 11%에 들어야 15개 최상위 인서울 대학에 갈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4명까지만 15개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해볼까요? 국승세단부터 인가경까지 수도권 대학 전부 포함해볼게요. 수도권 대학은 상위 24%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200명 기준 상위 48명까지가 커트라인이네요. 극단적 예시라고 밑밥 깔긴 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이야기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보통 한 반에 20명 내외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고 학년당 반수도 10개 내외라고 하죠. 200명 기준 내신 등급으로 따졌을 때 마지노선이 3등급이고 이 중에서만 인서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수시 전형이 너무 다양해져서 내신 외에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대학 정원도 같이 줄어든다면 상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건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정시의 경우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비중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재수생 비율도 3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수시 몰빵을 하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이 더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상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모집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상위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이 과거 인서울, 여기서 라떼는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지금이랑 과거는 입시제도 자체가 달랐으니까 그 기준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60년대만 해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 자체가 없었고 70년대부터 국가에서 주관하는 예비고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수능 시험이 생기기 전이라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80년대로 넘어갈게요. 뭔가 대학 입학자 수치가 갑자기 확 늘어났는데요. 이때부터 학력고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지금의 수능이라고 볼 수 있죠. 단 지금이랑 달랐던 점은 전기와 후기를 구분해서 딱 한 군데씩만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성적 순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절이었죠. 지금처럼 여러 군데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성적이 좋은 학생에겐 기회가 늘어나니 개이득이지만 학력고사 시절에는 성적이 좋아도 딱 한 군데씩만 지원 가능하니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건 사실 이때가 더 헬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학력교사가 폐지되면서 94년부터 수능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수치를 보면 상위 11%에 들어야 15개 주요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요. 뭐야, 역시 옛날이 더 어려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97년부터 수시 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8만 3천 명을 전부 수능 점수로 선발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정시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정시 입결 그대로 현재와 비교하긴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직어국 위상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는 일이 드물었죠. 지금처럼 극심한 인서울 쏠림 현상이 있기 전이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 진학률이 60%, 70%로 최고치를 찍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대학 서열화가 심해지며 인서울, 스카이 같은 용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세 줄 요약할게요. 1. 압도적인 수시 비중 증가로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는 건 요즘이 더 쉽다. 2. 정시 모집 인원 감소, 재수생 비율 증가로 정시로 인서울 주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요즘이 더 어렵다. 3. 학력고사 시절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건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 앞으로를 예상해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며 지방대학 정원은 축소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며 인기 있는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날 겁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도 주요 대학의 포화는 지속되는 거겠죠. 즉 인서울 입시가 결코 쉬워지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3. 인서울 입시 또 다른 전략. 이렇게 대학 입시가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다 보니 인서울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대, 전문대에 진학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4등급대 중위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맞춰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내신이나 수능 등급으로 인서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만 입학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입시계의 패자부활전이라 불리는 편입입니다. 편입은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입시제도입니다. 아니, 그럼 편입은 쉽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시 경쟁에서 밀려난 중위권에게는 재수보다 편입이 더 효율적인 선택인 것 맞습니다. 보통 3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1. 영어와 수학만 준비. 2. 경쟁자들 간의 수준 차이. 3. 적은 리스크. 편입 전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영어 혹은 수학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인문계는 영어 시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자연계는 영어 50%, 수학 50%로 선발하죠. 즉,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수능이 본인에게 맞지 않고 유의미한 성적도 나오지 않는다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편입을 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자 간의 수준 차이인데요. 편입판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베이스가 최소 2등급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입으로 중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4등급, 5등급의 중위권 베이스인 경우가 많죠. 게다가 편입에서 중위권 대학이 정시에서는 중상위권 대학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더 좋은 효율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리스크입니다.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실패해도 남는 게 있다. 2. 실패 확률이 적다. 편입은 지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다면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고 4학년까지 학교를 다녔다면 학사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죠. 즉, 대학교를 병행하면서 지원하는 경우 실패해도 돌아갈 학교는 있다는 것이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편입 지원을 하더라도 학점은행제 학력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편입의 경우 대학교를 병행하며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은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력을 빠르게 취득하고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 확률이 적은 이유는 원서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은 영어나 수학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대학교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만 하지 않는 이상 지원한 모든 학교에 떨어지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전략 456 스튜디오. 오늘은 인서울 입학이 과거보다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학 입시의 또 다른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편입과 재수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상단의 추천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영상 댓글에 카카오톡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영상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상담은 1번, 상담 안내는 2번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